안녕하세요. 마케팅 개론 12장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의 특징을 알아보죠. 서비스의 특징 네 가지의 I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intangibility, 두 번째 inconsistency, 세 번째 inseparability, 네 번째 inventory. 하나하나 보면 intangibility, intangible, 손에 만질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형태가 없는 서비스는 무형이에요. 자, 강의도 무형이죠. 강의하는 사람은 유형이지만 강의 자체는 무형이에요. 컨설팅 하는 사람은 유형이지만 컨설팅 자체는 무형입니다. 그렇죠. 상담사는 유형이고 상담하는 책상은 있을지언정 상담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발 마사지 하는 침대는 있어도 발 마사지사의 손은 있어도 발 마사지라는 거는 잡힐 수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intangibility라고 합니다. 무형성. 두 번째, inconsistency. 변동성. 서비스는 그때그때 달라요. 가수. 아침에 노래 부른 가수의 노래와 저녁에 부른 노래. 발 마사지사가 아침 일찍 힘 지치기 전에 할 땐 발 마사지야. 밤늦게 다 지쳐가지고 손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는 발 마사지는 다를 수 있겠죠. 변동성이에요. 세 번째, inseparability. 나눌 수 없다. 발 마사지 하는 사람은 발 마사지 받는 사람과 나눌 수 없어요. 그렇죠? 택시 기사와 택시 승객은 쪼갤 수 없어요. 택시 승객은 저쪽에 있고 택시 기사는 저쪽에 있으면 운송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라이브, 연극 배우는 서울에 있고 관객은 저쪽에 있고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죠. 자, 인벤토리. 서비스의 특징을 인벤토리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어거지죠, 어거지. 원래는 페리셔빌리티로 해야 맞는데 I자 맞추려고 어거지 쓴 것 같은데요. 인벤토리는 엄밀히 말하면 서비스는 인벤토리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인벤토리가 없는 게. 인벤토리가 뭐예요? 재고 아니에요, 재고. 예, 제품은 재고가 있지만, 자, 어제 안 먹은 빵은 오늘 있죠. 하지만 어제 안 본 공연은 오늘은 없어요. 이미 어제 공연은 끝나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빵은 어제 빵이 오늘 빵이지만요. 서비스는 재고로 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받은 상담은 끝인 거예요. 소멸돼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벤토리가 없다 하는 게 서비스의 특징이지 인벤토리가 있다는 게 특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제가 어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네 가지의 I를 기억해 둡시다. 서비스 연속체, 컨티뉴엄, 서비스 연속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비스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요. 서비스 요소와 제품 요소가 섞여 있어요. 대부분의 제품은. 하지만 완전 서비스인 것도 있고 완전 제품인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자, 소금 누가 AS 해주나요? 그렇죠? AS 같은 거 없죠. 뭐 도와주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넥타이, 애완견 사료, 뭐 AS 같은 거 별로 없죠. 자, 자동차 차 사면 AS 해주죠. 워런티 있죠. 맞춤형 옷은 제품이지만 맞춤을 해주는 그 양복 하는 그 재단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죠. 자, 패스트푸드. 우리가 먹는 건 햄버거지만 뒤에서 햄버거를 서빙하는 것도 있고 주문 받는 것도 서비스고, 네, 그 안에서 어쨌든 식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일은 서비스죠. 그래서 식당은 서비스와 제품이 반반 섞인 형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점점 이제 서비스가 세지고 있어요. 자, 광고 대행사, 극장, 그 다음 제일 서비스 요소가 센 게 티칭은 제품이 없네요. 그렇죠? 제품 요소가 없네요. 물론 뭐 티칭할 때 교재를 준다면
근데 교재 자체는 티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티칭만으로 따지면 제품 형태가 없이 서비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은 제품 요소와 서비스 요소가 섞여 있는데, 자, 양극단은 완전 제품, 또 왼쪽엔 완전 서비스. 왼쪽엔 완전 서비스, 오른쪽엔 죄송해요. 왼쪽엔 완전 제품, 오른쪽엔 완전 서비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서비스 연속체, 서비스 컨티뉴엄이라고 합니다. 자, 서비스를 분류해 볼까요? 자, 사람이 제공하느냐, 장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영리 조직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비영리 조직이 운영하는가에 따라, 세 번째 정부 지원의 서비스인데 정부가 연방 정부냐, 주정부냐, 지방 정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장비가 하는 서비스가 있고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있네요. 장비 중심의 서비스, ATM, 그죠? 그런 거죠. 자동차, 자동 세차.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왼쪽은 완전 자동화된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약간 비숙련자가 하는 거예요. 자, 영화관, 서비스긴 서비스지만 장비가 중심이죠. 택시, 자동차가 중심이죠. 드라이 클리닝, 기계가 중심이죠. 자, 장비 중심이지만 숙련공이 필요한 거, 전기 유틸리티. 그 다음 항공, 그 다음 컴퓨터 네트워크. 전기, 일렉트릭 유틸리티는 전기 설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하죠. 자, 이번엔 사람 베이스드, 사람이 중심인 서비스. 자, unskilled labor, 비숙련공이 하는 거, 잔디 깎기, 그 다음에 뭐 경비 용역,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어떤 뭐 잡일하는, 예, 그런 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 약간 숙련공은 가전제품 수리업, 플럼버, 배관공, 케이터러, 뭐 저기 케이터링이라고 하죠. 음식 배송, 음식 차려주는 그런, 예, 연회 서비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전문가가 하는 거, 경영 컨설팅, 회계사, 그 다음에 법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서비스 이렇게 크게 장비 베이스냐 사람 베이스냐에 따라 분류했었고요. 아까 보면, 예, 뭐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으로도 분류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의 서비스, 다양한 차원의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이렇게 나누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소비자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구매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구매 프로세스. 소비자들은 제품을 살 때요, 예, 뭔가를 따져보고 사죠. 예, 따져보고 사는데 서비스는 제품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해봐야 알기 때문에, 예, 경험해봐야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는 이를테면 무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면 디자인도 눈에 보고 가구 같은 걸 딱 보면 만져볼 수도 있고 누워볼 수도 있고 앉아볼 수도 있고, 예, 그냥 봐서 시각적으로 디자인도 볼 수 있고, 옷 같은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적인 요소가 큰 거는요, 그냥 탐색 품질, 탐색 특징만 봐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데, 자, 경험 특징이 강한 것들은 뭐 식당, 여행사, 헤어컷, 미용실, 그 다음 어린이집, 이런 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좋은지 나쁜지 그냥 쓱쓱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 특징이 강하다 그래요. 경험 특징이 강하다. 미용실, 여행사, 식당, 뭐 어린이집. 자, 그 다음은 말이죠, 신뢰 품질이라고 그러는데, 신뢰 특징, 이쪽 부분은 받고 나도 경험을 해도 이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TV 수리를 해서 TV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 수리공이 특별히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적 서비스. 자, 승소했어요. 소송해서 승소했어요. 이게 이 변호사가 잘해서 그런 건지 원래 승소할 거였는지 알 수가 없죠. 루트 캐널, 이빨 신경 치료. 일단 안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이빨 신경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도 알 수가 없을 테고,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원래 별것도 아닌 고장이었었는지 아니면 수리공이 잘했는지,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죠. 하고 나면 정말 잘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고도 모르는 거. 네. 그래서 신뢰의 특징이 아니면 그냥 단순한 경험 가지고는 품질을 알아챌 수 없는 것을 신뢰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죠. Assessing Service Quality. 자, 5가지가 있네요. Reliability, Tangible,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신뢰성.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한결같음, 의지 의지가 아니고 의지 가능성, dependability, 이런 것들을 reliability라고 하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실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물적 증거, 즉 physical evidence라고 하는 물적 증거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서비스가 좋다는 걸 더 잘 인식해요. 이를테면 어떤 식당, 음식 맛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죠? 하지만 식기, 접시가 아주 화려한 접시, 좋은 가구, 멋진 인테리어, 청결한 분위기, 이런 게 있다면 서비스 품질이 굉장히 높아 보여지죠. 그 다음에 신속 반응. 그때 네! 물으면 딱 오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주고, 자발성과 준비성, 바로바로 준비되어 있고, 웨이터 딱 부르면 딱 오고, 이렇게 된다면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믿음직함, 든든해요, 이런 거죠. 지식 또는 역량, 이런 걸 느낄 때. 그다음 배려심, 인간미 같은 거죠. 인간미. 네,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 평가에 잣대로 쓰인다는 거죠. 신뢰성, 그 다음에 실체, 신속 반응성, 믿음직함, 배려심, 이런 것들이죠. 자, 이번엔 커스터머 컨택트 앤드 릴레이션십 마케팅인데, 자, 밑에 그림 보세요. 고객이 렌탈 회사에 도착한다. 차 렌트카 회사죠. 2번째, 고객 정보를 입력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약 시스템에 들어간다. 그래서 고객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등등 차량을 배차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프로세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가 나와요. 절차가. 이때 고객과 회사와의 상호관계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컨택 포인트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서비스의 마케팅 관리. 서비스의 7P. 자, 먼저 제품이죠, 제품. 제품에 서비스가 포함되니까 서비스 제품 같이 넣겠어요. 자, 제품 중에 특히 브랜딩이 중요하겠죠. 2번째, 가격. 서비스의 가격도 중요하죠. 서비스에서는 가격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charge, fee, fares, rates, 이렇게 다양한 말이 있죠. 자,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가격은 다르죠. 제품은 일정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수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수요가 적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버스에 사람이 조금 타도 버스는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격을, 만약에 사람이 적을 때는, 물론 버스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항공사나 그런 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싸죠. 비수기에는 싸요. 그 다음에 한여름 여행 시즌엔 비싸죠. 마찬가지로 콘도미니엄이나 펜션도 여름 한철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봄 가을엔 되게 싸고, 이런 걸 비수기 가격이라고 하죠. 조조 할인 같은 것도 비수기 할인 일종이고요. 자, 그다음 플레이스. 서비스는 inseparability. 나눌 수 없어요. 쪼갤 수 없다. 나와 택시기사를 쪼갤 수 없고, 연극 배우와 연극 관객을 쪼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뗄 수 있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장소에 가야 돼요. 그래서 강 장소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프로모션. 비영리 기관에서는 어떤 특히 퍼블리시티를 중시합니다. 이를테면 비영리 기관에 어떤 게 있겠어요? 공립학교, 오케스트라, 종교단체, 병원, 박물관 이런 데죠. 그래서 퍼블리시티 중에서도 잘 쓸 수 있는 게 뭐냐? PS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이런 공공적인 광고를 위해서 어떤 공익사업 쪽으로 이렇게 확보된 그런 광고란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발 마사지, 강의, 뭐 이런.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 그렇죠? 고객과 서비스 사람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서비스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 경험 관리는 더욱 중요하죠. 고객 경험 관리 전문가들은 그 프로세스가 의도적이어야 하고, 계획되어야 하고, 일관되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경험이 유사하고 경쟁자의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이어야 하고, 타겟 시장 고객에게 적절하고 가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하죠. 자, 이번엔 Physical Environment. 서비스도 아까 제가 뭐 피지컬 에비던스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도 어떤 이런 물적인 환경,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 경치,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어떤 가구 배치, 그 다음에 간판, 브로셔,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죠. 비록 어떤 병원이라면, 이게 뭐 뭔지 모르지만 병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사가, 이를테면 치과나 성형외과 같은 데예요. 병원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들 더러운 병원, 뭐 지저분하고 간판도 막 되게 촌스럽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가구도 낡았고 더럽고, 그렇다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 프로세스는 서비스가 고안되고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활동의 실제 절차, 메커니즘, 흐름. 그쵸?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분리할 수 없죠. 그쵸? 분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소멸해요. 소멸하니까 어떤 공급이 어떤
공급이 제한돼요. 제한된 커패시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뭐 수백만 명한테 뭔가를, 이를테면 어떤 연극 같은 거 있죠. 어떤 공연. 난 정말 한 10만 명 팬이 많아서 10만 명, 100만 명한테 내 공연을 보여주고 싶지만 비분리성,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데 모여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그만큼의 커패시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 소멸적 특성도 있고, 한번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저장할 수가 없죠. 공연을, 라이브를 저장할 수 있기야 있죠. 하지만 저장한, 이를테면 DVD를 저장했다면 그것은 서비스인가요? 그때부터는 서비스가 아니죠. 그렇죠?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영화도 극장에서 보면 서비스고 집에서 DVD를 틀어보면 그건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제품이 되는 거죠. DVD는.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때 이런 커패시티 관리가 중요한 거죠. 일단 항공사 같으면, 그 다음에 호텔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은 한꺼번에 정말 많은 고객을 받고 싶지만 객실이 100개라면 100객실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멸되기도 하고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커패시티 관리, 항공사라면 어떤 좌석 점유율,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번엔 미래의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미래의 서비스, 이건 뭐 그냥 간단히 참고로만 하자고요. 미래의 서비스, 기술 개발,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서비스 형태도 변할 거예요. 렌트카 같은 것도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뭐 차문을 연다든지,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짧은 시간 동안 단기 렌트카 같은 거 생기죠. 30분 단위로 렌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그 모바일 기기의 기술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죠. 그 다음에 점점 환경이 중요시되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명령,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미래의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